오늘 주제는 이제 상고조선 부분인데요. 모 교수가 며칠 전에 논문을 냈습니다. 논문을 냈는데 한국에 이제 사이비 학맥이라 해가지고 논문을 아주 떳떳하게 사람 이름까지 명시를 해가지고 안호상 박사부터 옛날 우리나라 국사찾기 협의에 관련된 그런 분들하고 지금 제가 또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인하대 융합고고학과까지 사이비 서버 학과로서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하는 걸 보고 야 대한민국에 여기까지 왔구나, 참 개방된 사회인지 아니면 앞뒤 분간을 못하는 사람을 교수로 앉혀가지고 저런 논문을 쓰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항상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당군만 이야기하면 무조건 사입이랍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주류사학계에서는 사입이라고 뭐 자꾸 이상한 덜 떨어진 사람들이 언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논문을 준비한 것도 부 교수님 말씀 많이 들으면서 우리 전통사관, 과연 이제 우리나라 학계의 학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역사에 우리의 정통사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당군을 부정하는 것을 뭐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EBS까지 나와가지고 당군 조선은 실체하지 않았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수도 왔는데요. 과연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전통사관인지 아니면 우리가 사서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대대로 내려온 이런 사설을 통해서 본다면 틀림없이 그런 부분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논문을 이런 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조선사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의 공통점은 한국사를 기술할 때 한국사는 주체적 역사가 없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중국의 사람들에 의해서 개척된 나라고 속국부터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나라가 너희 조선이다. 그리고 한국사다라는 것이 지금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와 그리고 지금 동북공정의 한국사입니다. 그런데 비해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도 당군이거든요. 당군. 우리 역사 뿌리 출발점이 없다는 거.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사 역사에 주체적 역사관이 없다는 것이 지금 동북공정을 당한 가장 큰 배경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논문이 이제 뭐 초고인데 보면요, 이 논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연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오늘은 주 내용이 전통사관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당군을 부정한 동북공정의 논리 그대로 중국인들의 속국 식민지로부터 출발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전통사관인지, 아니면 대대로 사료 속에서 고려라든지 조선 독립운동가들까지 연결된 그런 이렇게 상고인식, 조선에 관련된 인식을 본다면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전통사관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덕기 선생님은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가, 이분은 알려진 것은 뭐 말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국어학자로서 대단히 유명한 분이고 이제 그런 쪽으로 알려져 있지, 역사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석사 논문 하나가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덕규 선생님을 인용하는 분들이 자료를 보니까 책을 안 읽어보고 또 논문을 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조선 이게 관련된 책이 이제 세 종류가 나와 있는데 저는 그걸 다 이번에 다 사드리고 직접 또 보고 해가지고 깊은 내용까지 한번 싹 다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분에 대해서 상세한 이제 이분이 상고조선을 어떻게 기술했는지에 대해서 처음 소개되는 그런 장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논문 주제는, 논문 틀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논문 보시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간단한 브리핑 시간이니까 기본적인 말씀만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에리오 선생님이 이렇게 생활하던 그 시기는 대일항쟁기, 말 그대로 이제 본격적인 역사전쟁, 조선 총독부와 이 독립운동가들 또 국내 이제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역사 논쟁이 벌어지는 또 항쟁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때 시기를 이제 나름대로 표현한 것이 다이쇼 데모크라시를 해가지고 마치 이제 무단통치,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책으로 전환하는 시기, 이런 쪽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보면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히 이제 역사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간대입니다. 왜냐하면 저 때를 기해 가지고 조선 총독부는 말 그대로 총공격을 합니다. 조선 사람들을 결국은 시민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역사인식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그중에 이제 자료가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던 1920년 조선 총독부의 이제 국정교과서격이라 할 수 있는 심상수학 국사보충교재, 이렇게 그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제 교수 참고서가 심상수학 일본 역사 보충교재입니다. 이 두 가지 책이 말 그대로 조선 총독부가 조선사를 만들어내기 전에 미리 배포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기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이 당군은 전설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이제 언급하고요. 보면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 북부는 중국의 이제 진화의 속국이었고 한반도 남부는 이제 임나의 가야 자기 일본의 이제 속국이라는 논리가 이때 이제 말 그대로 정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교육이 시켜지는 교육되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런 내용이 쭉 되어 있고요. 이분에 대해서는 쭉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알려진 것은 대종교인이다. 대종교인이고 그리고 당군 중심의 이제 독립운동가 그리고 이제 사상가다 이런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이제 역사가 많이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친 때가 1945년입니다. 강복되는 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일 많이 읽었던 역사책이 이분이 쓴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죠. 근데 베스트셀러인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직접 보면서 느낀 것은 이 베스트셀러 책이 왜 그대로 강복되고 난 뒤에 계속 지금의 우리나라 사학계까지 개성이 되지 않고 완전히 변질이 됐을까? 그것을 사비로 할 정도로까지 논문을 발표할 정도까지 오게 됐을까 하는 데에서 참 많이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분이 쓴 책은 보시면 1924년 조선 6기 상과 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요약한 것이 조선 6기략 그리고 1945년에 조선사입니다. 세 가지 판본을 정확하게 이렇게 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 6기를 이렇게 요약했다가 조선 6기를 약이라 했지만도 제목은 저렇게 붙였지만도 내용은 이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기가 대단히 조선 총독부에서 압력을 가하는 시기로 들어서기 때문에 조선 6기에 나오는 내용이 조선 6기략에서는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조선 총독부가 이렇게 많이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뺐지 않느냐 그런 내용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분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강문의 말모의 편찬에 참여한 여러 이제 학자들하고 이제 김두봉 선생이라든지 이규영 선생과 함께 주시경 선생의 대표적인 제자로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그분들과 연결된 이제 독립운동, 대종교에 입교해가지고 당군 정신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많이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호는 특비라고요. 이분의 책을 펴자마자 많이 느끼는 것은 다른 역사책하고 이질감을 좀 느끼는 것은 이분은 대단히 광명을 많이 강조합니다. 환을 많이 써요. 환을. 그래서 이분의 호도 환민한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족을 칭할 때도 그냥 조선족이다 이런 게 아니라 환족이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이 계속 이제 한에 대해서 광명 우리 역사 정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분이 이제 이런 책을 쓸 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때 이전의 분위기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뭐냐면 조선 총독부가 조선을 먹자마자 1910년 조선 총독 광부에 51종의 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책을 압수로 합니다. 압수하면서 저 책을 이제 못 쓰게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이 그 51종 서적입니다. 이제 역사 문화 관련된 거 독립 자유 평등 이런 내용이 대부분 동서양 관련된 역사 구분 없이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전부 다 이제 조선 총독부 간부의 이름이 올라져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저 책이 역사책입니다. 역사 관련된 지리라든지. 근데 저 책의 공통점만 보시면 뭐냐? 당군 조선, 당군 시기로부터 한국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분량을 배분하면서 그 기술한 내용이 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1종 책의 대부분 역사책의 역사 관련된 내용은 당군 조선에 대해서 그 관련된 내용인 그 서적은 대부분 다 압수수거 대상으로 다 걸려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는 저 책이 그때 이제 저 책을 다 이제 거둬들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조선 6기하고 조선 6기락과 조선사에 여러분들 보시면 차이점이 시대 구분에 약간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논문을 쓸 때는 에류 선생님의 이제 상고사라고 이제 번역을 이렇게 상고사라고 자꾸 했는데 보니까 시대 구분한 걸 보니까 이게 혼란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압축을 하지 않으면 대단히 많이 혼돈이 생기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더 압축한 것이 뭐냐면 상고조선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고조선이면 고조선인지 왜 상고라고 글자를 붙였느냐?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 역사에서는 강조할 시기가 온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고조선이라는 용어보다는 상고조선이라는 용어를 갖다 썼는데요. 이분의 역사관은 지금까지 근덕규 선생님을 연구한 분들이 이분이 당군 조선을 강조한 분이라 했는데 그런 분들은 역사 애류 선생님의 책을 안 읽어보고 앞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글을 쓰고 다 쓴 것 같아요.
실제 이분의 책을 세 가지를 다 책을 가지고 읽어보면 이분의 상고조선은 당군조선 아닙니다. 당군조선이 아니라 신시와 당군조선을 두 개 이렇게 합해가지고 조선이란 개념으로 썼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확인이 안 되니까 에류 건덕교험은 당군조선이라는 쪽으로 이제 지금 다 알려져 버렸죠. 이번 기회에 이제 다시 이분에 대해서 이 역사관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에 가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현사학계와 에류 선생님의 고조선 역사 범주의 범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사학계의 고조선 범주는 당군조선, 물론 지금 우리나라 사학기는 당군조선도 우리나라 역사책에서 다 이제 삭제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만조선 철기 문화가 들어오면서 마치 우리나라 역사가 출발한 것처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사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학기는 저리 잡아 나가는데 에류 선생님의 조선사 범주는 신시하고 당군조선을 두 개 결합한 겁니다. 저기서부터가 저것이 다 조선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역사를 기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임재 교수님이 많이 이런 부분에서 논문을 발표를 많이 한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원래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고조선은 어떻습니까? 고조선은 뭐 이성계 조선이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 이렇게 다 이해하죠. 하지만 삼국유사 이런 스님이 그 삼국유사 쓸 때는 이성계 조선이 없었습니다. 뒤에 조선이 생길 줄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이성계 조선에 대비해가지고 고조선이라고 생겼다는 그 글을 썼다는 자체가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조선기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당군조선과 더불어 실제 이제 삼국유사 뒤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삼국유사의 조선시대 구분입니다. 아마 유심히 보신 분들이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통설로 쓰는 걸 대부분 쓰는데 삼국유사의 고조선은 두 개로, 조선은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고조선 하면서 왕금조선이라는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구절이 이만조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역사책에는 지금 구분을 하지 않고 썼습니다. 그냥 조선하면 고조선인데 위만조선이다라고 지금 쓰는 것이 우리나라 삼국사학계인데 삼국유사는 정확하게 구분해가지고 고조선의 범주와 이만조선의 범주를 달리했고요. 그리고 그 고조선의 범주 안에 당군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원래 황국, 환인으로부터 독립한 환웅의 신시를 들이대고 그 다음에 당군조선으로 연기되는데 이것을 다 고조선조에 묶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우리나라 사학기는 당군도 없애려고 하는데 삭제가 가는데 진짜 우리가 이제 오늘 여러분의 논문을 보신다면 전통사, 원래 우리 민족의 전통상을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면 이 당군을 넘어서 원래 이제 사료에 언급된 이제 신시부터 이런 개념으로 이제 조선의 개념, 고조선의 개념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 논문집에는 이 내용을 써놨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있는 내용, 원문은 논문에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새롭게 이제 다시 찾은 부분도 있고 보면요. 황국하고 신시 부분에 대해서 신시를 당군조선의 기원으로 이제 인식한 이렇게 연결한 글자라는 이렇게 문헌 자료를 쭉 추적해가지고 일단은 사료에 다 표기해놨으니까 나중에 논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쭉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근데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신시 뭐 당군하면 우리나라 저 학자가 논문 발표한 것처럼 그건 사입이다. 사입이가 아니라 이렇게 역사의 면면이 그런 역사관이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부정하고 이것이 사입이다. 이런 말은 그분들이 할 수가 없겠죠. 사료 속에서는 명확하게 밝혀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보니까 여기 이제 신시 조선의 역사 기술을 이제 이 에류 선생님의 내용을 보니까 신시라는 조선을 안 붙였는데 신시하고 당군조선을 이렇게 범위를 같이 묶어가지고 첫 번부터 해석이 들어갑니다.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환웅천왕이 등장하고요. 환족이라는 일족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 신시라는 이제 그 이제 도시국가 명이 이제 표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편발개수를 이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조선시대 사료를 약 예전에 한 300건 정도 추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편발개수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정통 뭐 역사 기록에 본다면 조선 왕조실록의 정조실록입니까? 거기 보면 당군께서 편발개수를 이렇게 가르쳤다는 기록이 정조실록인가 거기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그 기록과 더불어 그 앞선 기록을 어디서 봤는지 이 편발개수는 신시 때의 이제 헤어스타일 머리라는 쪽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또 특이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뭐 많이 우리 국민들이 뭐 응원하고 있는 치우에 대해서 치우천왕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데
실제 이제 다른 역사 대종교의 책이라든지 그런 쪽하고 딱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차이점이 서서히 이제 나오는 것이, 이분이 대종교인으로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수많은 사서라든지 아까 복 교수님 말씀처럼 조선 총독부 사서 이런 걸 다 섭렵하다 보니까 그 중에 아마 이제 지사 선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끌어야 될 부분은 틀을 잡은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신시에 대해서, 대종교 책은 읽어보면 신시는 그냥 환웅의 신시에서 언급되는데 이분은 신시를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환웅천왕도 그냥 단순한 한 분의 환웅천왕이 아니라 개개 성성을 했다. 여러 명의 환웅천왕이 존재를 했고, 그 시기에 우리 신시의 영웅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치우라고 역사에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치우, 그냥 우리가 이제 일명 이제 우리가 사료 나오는 치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이제 이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분의 이제 글 중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최후의 환웅천왕이 나와요. 아마 이거 근덕교 선생 보신 분들도 이런 기억이 있는 줄도 모를 겁니다. 최후의 환웅천왕이 나오는데 이분이 인근의 여러 민족을 거느려서 당국군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다른 사서에 당국이라는 용어가 몇 군데 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록도 이제 이분은 이 책에 그대로 넣어가지고 신시의 환웅도 그냥 단대 환웅, 우리가 알고 있는 환인 환웅 당군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3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는 국가 간의 계승의 이야기로서, 계승사로서 이분은 표현했기 때문에 신시도 여러 명의 환웅천왕이 있었고 마지막 환웅천왕이 당국군이 되었다는 이런 기록을 자기 역사에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영역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넘어서 가지고 중국의 사서라든 이런 걸 다 이제 다 보셨고요. 보셔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이제 그때 세력을 떨쳐가지고 흑수 쭉 이야기 나오면서 북쪽 오만리, 여기 뭐 환단곡이 2만리 5만리 하니까 이거 가지고 뭐 무조건 사입이라는데 그런 우리 진서라는 책에도 있고 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 기록에도 5만리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비리국, 양운국, 구마국, 일궁국 기록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사설을 많이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걸 전부 다 우리나라 조선 사람의 영역, 이 영역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조선의 영향력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분은 어디까지 봤냐면 바로 일본 열도까지 영향력이 미쳤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축자구로부터 출은 이점호죠 보면요, 이점호 이쪽에 이점호에서 세형동금이 약 500자루가 아마 발견돼 가지고 그쪽 지역 가면 박물관에 멋지게 세형동금이 지금 전시돼 있는데 아마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걸 다 아마 어떻게 보셨는가 봐요. 그때 그런 자료라든지 그걸 가지고 이제 고조선의 영향력도 이제 일본에 이제 열도까지 전파됐다는 그런 기록도 나오면서 교육에 관련된 내용도 기록을 해놓은 것이 다른 역사책하고 이제 특이하게 이제 차별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당군 조선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당군은 한 분이 아니다. 1세 1인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역대 임금의 총명이다. 그리고 이제 당군 기원 50년, 여기도 보면 자세한 기록이 나오죠 보면요, 50년 홍수가 났다는 기록, 이것도 조선시대 사료를 보면 당군조에 이 기록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홍수가 일어났고 팽우를 시켜서 물을 다스렸는데 그 비석이 춘천에 있다는 기록이 조선시대 사서에 많은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많이 참고한 역사서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 규원사입니다. 규원사인데 이번에도 더 추적을 해보니까 규원사를 넘어서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기록 지금 보시면 당나 이렇게 여기에 요 임금이죠. 요 나라 임금 당이 조선 서쪽에 유아명, 이거는 고을을 둔다고 했는데 요 기록이 나오는데 이거는 규원사에서는 부르당군 34년으로 되어 있고요. 당군세기는 2세의 부르조에 이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때 순이 이제 유와 영에 두 고을을 두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중국 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보면요, 이 기록이 그대로 나오면서 그때 이제 당군 조선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영역을 다시 찾았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 다음 기록이 또 하나가 나오는 것이 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라 근황 때 기록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당군 버름이 등장하죠. 버름 당군은 여러분들 규원사에 등장합니다. 47의 당군 중에 규원사에서는 15번째 당군 기록인데, 특이하게 이번에 우리 에류 선생님 기록을 보니까 이분이 두 가지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이 기록을 이야기하면서 규원사화의 내용이 이 기록에 들어갔고요. 또 하나가 들어간 것이 뭐냐면 이 버름과 말량에 대한 기록을 두 가지를 쓰면서 한 가지 더 참고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 당군색입니다. 당군색이 13대 헐달 당군 기록인데 이 기록은 다른 기록이 없거든요. 에류 선생님은 제가 보기로는 틀림없이 이때 당군세기를 보셨어요.
어떤 분은 단군세기가 뭐 저 1979년 판이 뭐 이러는데 이거는 사료 공부 안 하는 인간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사료 공부를 하다 보면 에류 때 에류 선생이 왜 저 기록을 어디서 찾았을까? 저 기록은 틀림없이 단군세기의 13세기 기록에 나오는 부분이고 다른 역사서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만 보더라도 그 이분이 얼마만큼 이제 여러 사설을 섭렵을 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규원사하고 단군세기까지 언급하면서 이게 단군조에 대한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짧게 이제 마무리하면 조선의 문화에 대해서도 해놨는데, 소도 문화라든지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분이 이제 대종교라 보니까 이분이 이제 언급한 것 중에 유불도 3도 중에 대종이라 썼거든요. 대종이라 썼는데 이분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대종을 어떻게 했냐면 대종교의 종교 개념으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사료를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아마 대종교의 종자에 사람 인자 붙었다는 거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거는 이제 나중에 들어가 보면 우리 역사에 이제 역사서에 보면 삼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면요. 이게 보시면 이제 원문은 이제 논문에 써놨습니다. 전도하고 선도하고 종도가 나오는데 이제 대종교의 종자는 저 종자죠. 사람 인빈의 종자입니다. 이게 에류 선생님이 강조한 저 종은 어떤 분이 논문에 그는 대종교의 개념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군조선조의 종의 개념, 그런 역사관으로서 이 내용을 썼다는 것이 나오는데, 대부분 논문 보니까 저걸 인식하지 못하고 종교인의 개념으로서 에류 선생의 역사관을 기록을 한 걸 많이 봤습니다. 좀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많이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이제 단군조선의 개성국가로서는 부여로서 아주 점을 딱 찍어놨습니다. 부여로서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부여라는 새 나라를 세우다 해가지고 우리 역사의 정통맥이 신시, 그 다음에 단군조선, 부여로 연결돼 가지고 맥이 개성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게끔 이 틀을 잡아놨는데, 뭐 이게 그러면서 이 시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그때 정보를 실어놨습니다. 이런 책이 나오다 보니까 조선 총독부에서는 뭐 1923년에 보시면 어떤 조치까지 했냐면 배달하고 단웅 4,000년 역사라는 표현이 그 책에 들어간 것은 전부 다 이제 표기 금지시키는 내용이 경성지방법원 문서에 제가 찾아냈습니다. 일본에서 조선 총독부에서는 아예 법으로서 어린이들 아동용 책에 환웅이라든지 4,000년 역사 배달은 절대로 쓰지 말고 간판도 아예 배달을 달지는 못하게끔, 그리고 이제 고토에 대해서도 요동과 만주만 언급되더라도 이거는 이렇게 금서입니다. 금서. 그 책은 못 내게끔 조선 총독부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때 이제 에류 선생님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 역사관에 대응해 가지고 우리 역사를 계속 이제 연결되었던 정통사관의 역사관을 그대로 이제 계속 남겨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라 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분의 역사관은 결국은 뭐냐면 신시와 단군을 기원으로 한 조선사의 맥락이라는 거. 이 맥락은 이분만의 주장이 아니라 남구만 선생이라든지 이종희 선생, 그리고 김교원 선생, 독립운동가를 거쳐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까지 연결되는 기성된 말 그대로 정통사학이다. 전통사학이면서도 정통사학이다. 그런데 이 정통사학을 지금 사입이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학계의 현실을 본다면 오늘 이 이제 조그마한 논문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 아마 이제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좀 이렇게 관심 있어 가져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지금 동북공정도 당하고 지금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이 시간대 주체적 역사관, 한국의 역사관을 바로잡는 길은 저는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이 대대로 끊임없이 내려왔던 정통사학을 계승하는 이 역사관이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려야 되는 거, 이것만이 동북공정과 주변의 외세에 어떻습니까? 한국사 침탈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